비행기 착륙의 순간. 엔진 소리가 서울의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 그 여자, 왼팔이 의수로 대체된 조종사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불구가 어떻게 비행기를 몰아? 이 세상에 미친 소리나 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승객들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 조종사는 고개를 살짝 돌려 지은을 직시했다. 그 눈빛 속에 숨겨진 분노와 슬픔이 지은의 가슴을 스치듯 아프게 파고들었다.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말 한마디가 영원한 상처를 새길 줄 몰랐다. 그녀는 단순히 짜증이 났을 뿐이었다. 출장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짧은 비행, 지연된 스케줄, 그리고 그 끝없는 피로. 28살의 그녀는 한국항공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야심찬 커리어 우먼이었다. 매일 서울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경쟁자들을 밟고 올라가는 삶. 하지만 그날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조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내면의 불안과 편견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조종사. 수아는 30살의 베테랑이었다. 그녀의 왼팔은 5년 전 사고로 잃었고 그 후 재활과 훈련을 거쳐 다시 하늘로 돌아온 기적 같은 여인. 한국의 보수적인 항공업계에서 그녀처럼 불완전한 몸으로 비행기를 모는 이는 드물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박, 그리고 끝없는 증명. 수아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착륙 후 수아는 조종석에서 내려 제복을 매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젠가 내가 후회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의 한국항공 본사 빌딩. 지은은 엘리베이터에 올라 15층 마케팅 부서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가득 차 있었다. 최근 회사 합병 소식으로 부서에 새로운 상사가 부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오면 좋겠어. 지은은 동료와 수다를 떨며 웃었다. 문득 어제 비행기에서의 그 조종사가 떠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들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이야. 회의실 문이 열리자 부서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로운 상사. 이사급으로 승진한 수아가 들어섰다. 그녀의 제복은 이제 세련된 비즈니스 슈트로 바뀌어 있었고 왼팔의 의수는 가벼운 재킷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 그 눈빛, 지으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수아 이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은을 향한 시선은 날카로웠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제 그녀가 조롱했던 그 여자. 바로 이 앞에 서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수아는 프로젝트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말투는 전문적이었고 비전은 명확했다. 우리의 브랜드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꿈과 도전을 상징해야 합니다. 특히 다양성을 포용하는 한국항공의 미래를 위해.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꼈다. 수아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지은 씨, 당신의 의견은 어때요? 어제 비행기에서 본 적이 있네요. 부서 전체가 조용해졌다. 지은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아,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몰려왔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우연이? 퇴근 후 지은은 사무실 복도에서 수아를 마주쳤다. 이사님. 어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아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 서운함과 이상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요. 지은 씨. 하지만 말은 조심하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작아요.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불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그녀는 왜 그 조종사를 조롱했는지 생각했다. 사실 지은 자신도 불완전했다. 20대 중반 첫사랑이었던 여자와의 이별 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가족의 기대와 직장의 압박 속에서 고통이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은은 눈물을 훔쳤다.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강인함, 그 슬픔 이상하게도 끌리는 기분이었다. 한편 수아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와인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은의 조롱은 상처였지만 그 뒤에 후회 어린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수아 자신도 사고 후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겨왔다. 항공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그녀는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왜 그랬을까? 단순한 편견인가? 아니면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은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주 부서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지은과 수아는 불가피하게 팀을 이루게 됐다. 브랜딩 캠페인으로 다양성의 날개라는 테마의 광고를 기획해야 했다. 지은은 수아의 지휘 아래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이사님, 여성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넣으면 어떨까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야 해요. 당신처럼.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은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아는 알고 있는 걸까? 프로젝트 미팅 후 둘은 늦은 밤 사무실에 남았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지은이 용기를 냈다. 이사님. 그날 비행기에서 제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게요. 저는 제 안의 두려움을 투영한 거예요. 수아는 조용히 듣다. 자신의 팔을 만지며 말했다. 나도 알아요. 이 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하지만 하늘은 날 버리지 않았어요. 사람도 그래야죠. 그 순간 공기 중에 무언가 변했다. 지은의 시선이 수아의 입술에 머물렀고 수아의 손이 살짝 지은의 팔을 스쳤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하지만 그 밤 둘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지은 씨. 당신 눈빛이 나를 흔들어요. 수아의 속삭임에 지은은 대답했다. 저도 이사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요.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사무실 밖에서 은밀한 데이트를 시작했다.
한강 공원에서 산책하며 수아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부산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어부였고 나는 항상 하늘을 꿈꿨어요. 사고 후 가족은 포기하라고 했지만 나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서울 태생인데 대학 때 첫사랑을 잃었어요. 그녀는 결혼을 선택했죠. 그 후로 나는 감정을 숨겼어요. 드라마는 곧 시작됐다. 회사 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 하나가 둘의 친밀한 모습을 목격하고 지은 씨가 상사랑 무슨 사이야? 라고 수근거렸다. 한국 사회의 편견이, 직장의 압박이 둘을 위협했다. 게다가 수아의 과거 상처가 터져나왔다. 사고의 원인이었던 동료, 그가 이제 경쟁 부서에 있었다. 수아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불구가 이사? 이게 무슨 소리야? 익명의 메일이 회사에 퍼졌다. 지은은 분노했다. 그녀는 수아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에서 지은은 감동적인 스피치를 했다. 다양성은 약점이 아니라 힘입니다. 우리 조종사 수아 이사처럼 청중이 박수를 쳤지만 뒤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수아의 가족마저 알게 됐다. 어머니가 전화로 울며 말했다. 수아야. 그 여자랑? 우리 집안 망신이야. 수아는 무너질 뻔했다. 클라이맥스는 폭풍 같은 밤에 왔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거리. 지은은 수아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이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문이 열리자.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지은아.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 없인 안 돼, 그 밤. 둘은 처음으로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절박한 키스. 레인보우 깃발이 없는 한국에서 그들의 사랑은 은밀한 불꽃이었다. 갈등이 절정에 달한 후 해피 엔딩으로 향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 다양성의 날개 캠페인이 한국 전역에서 화제가 됐고 수아는 영웅이 됐다. 회사 이사회는 그녀의 리더십을 인정했다. 지은과 수아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지켰다. 한강 다리 위에서 수아가 말했다. 지은아. 나랑 함께 하늘을 날아줄래?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항상 내 곁에. 시간이 흘러 둘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의 법이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이상이었다. 가족 일부가 받아들였고 친구들은 축복했다. 지은은 마케팅 디렉터로 승진했고 수아는 더 큰 비행을 꿈꿨다. 그 조롱의 순간이 이제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비행기 착륙의 순간 엔진 소리가 서울의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 그 여자 왼팔이 의수로 대체된 조종사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불구가 어떻게 비행기를 몰아? 이 세상에 미친 소리나 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승객들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 조종사는 고개를 살짝 돌려 지은을 직시했다. 그 눈빛 속에 숨겨진 분노와 슬픔이 지은의 가슴을 스치듯 아프게 파고들었다.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말 한마디가 영원한 상처를 새길 줄 몰랐다.
그녀는 단순히 짜증이 났을 뿐이었다. 출장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짧은 비행. 지연된 스케줄. 그리고 그 끝없는 피로. 28살의 그녀는 한국항공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야심찬 커리어 우먼이었다. 매일 서울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경쟁자들을 밟고 올라가는 삶. 하지만 그날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조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내면의 불안과 편견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자랐다. 서울의 중산층 가정. 엄격한 어머니의 기대.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 그녀는 항상 최고여야 했고 약점은 용납되지 않았다. 대학 시절 그녀는 첫사랑을 만났다. 같은 과 여학생 미영이었다. 그들의 키스는 달콤했지만 미영은 결국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남자와 결혼했다. 그 후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깊이 묻었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삶은 한국에서 너무 위험했다. 직장에서, 가족 앞에서 그녀는 정상인 척했다. 착륙 후 지은은 공항 라운지에서 동료와 맥주를 마시며 그 일을 웃어넘겼다. 진짜 웃기지? 그런 팔로 어떻게 조종해? 떨어질 뻔했어. 동료들은 웃었지만 지은의 속은 불편했다. 그 조종사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강인하면서도 부서질 듯한 그 표정. 부산 출장 호텔에 도착해 샤워를 하며 지은은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왜 그랬지? 나답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곧 프로젝트 자료를 펼쳤다. 내일 미팅이 중요했다. 한국항공의 새로운 브랜딩. 그녀의 승진 키였다. 조종사 수아는 부산공항에서 제복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다. 30살의 그녀는 이미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왼팔은 5년 전 훈련 중 사고로 잃었다. 엔진 고장. 급강하. 그리고 그녀의 팔이 산산조각 난 순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비행은 끝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재활센터에서 밤낮 없이 훈련했다. 의수 적응, 시뮬레이터 재수료, 그리고 마침내 복귀. 한국항공은 그녀를 영웅으로 대접했지만 속으로는 차별이 있었다. 불구 조종사라는 속삭임. 승진 지연. 수아는 부산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통화했다. 엄마. 오늘도 잘 날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아야. 조심해. 그 팔 때문에 수아는 웃었다. 괜찮아. 나 강해.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의 한국항공 본사. 지은은 엘리베이터에 올라 15층으로 향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머릿속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가득. 최근 합병으로 부서에 새 상사가 온다는 소문. 제대로 된 사람이면 좋겠어. 동료 혜진과 커피를 마시며 수다. 너. 어제 비행기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창백하던데. 지은은 웃었다. 아.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그 조종사가 떠올랐다.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모였다. 문이 열리고 수아가 들어섰다. 세련된 슈트. 단정한 단발머리.
그리고 그 익숙한 얼굴. 지은은 숨을 삼켰다. 안녕하세요. 수아 이사입니다. 마케팅 부서를 맡게 됐어요. 수아의 미소는 프로페셔널했지만 지은을 향한 시선은 날카로웠다. 회의 시작. 수아의 브리핑은 완벽했다. 우리 브랜드는 꿈을 상징해야 해요. 다양성을 포용하는 한국항공의 미래를 지은은 노트를 적다 멈췄다. 어제의 그 여자. 어떻게? 퇴근길. 지은은 복도에서 수아를 붙잡았다. 이사님. 어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 씨. 직장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해해요.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다. 압구정의 작은 원룸.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랐다. 수아 이사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봤지? 조롱의 후회. 그리고 이상한 끌림. 지은은 핸드폰을 들고 검색했다. 한국항공 수아 조종사. 기사들이 떴다. 사고 생존자. 영웅적인 복귀. 사진 속 수아의 미소가 아름다웠다. 이런 사람이 내가 왜? 수아는 강남 아파트에서 샤워를 했다. 물줄기가 의수를 적시며 흘렀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지은 씨. 그의 눈빛이 나랑 비슷해. 수아의 과거도 복잡했다. 대학 시절. 동성 연애를 시작했지만 사고 후 모든 게 변했다. 파트너는 떠났고 그녀는 홀로 싸웠다. 한국의 보수 사회에서 장애인 레즈비언은 이중 차별이었다. 포기할 수 없어. 승진이. 내 꿈이야. 다음 주.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 지은과 수아는 같은 팀. 다양성의 날개 캠페인. 지은은 아이디어를 냈다. 이사님. 실제 스토리를 넣어요. 조종사들의 인터뷰.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진심이어야 해. 당신의 조롱처럼. 표면적인 건 안 돼.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다. 미팅 후. 둘은 카페로 갔다. 지은 씨. 왜 그랬어요? 정말로 날 무시한 거예요. 수아의 직설에 지은은 고백했다. 아니에요. 저 제 약점을 봤기 때문에. 나도 숨기고 사는 게 많아요. 수아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나도 그래. 8. 그리고 다른 것들. 대화가 깊어지며 둘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서울의 레즈비언 커뮤니티. 숨겨진 모임 이야기. 한국에서 이런 사랑. 쉽지 않죠. 지은의 말에 수아가 손을 잡았다. 살짝. 하지만 전기처럼. 하지만 가능해요. 함께라면.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사무실 방만남이 늘었다. 한강 산책. 카페 데이트. 수아는 지은에게 비행 이야기를 했다. 하늘 위에선 모든 게 자유로워. 장애도, 사랑도. 지은은 웃었다. 나도 날아보고 싶어요. 당신과 로맨스가 싹 텄다.
키스 직전의 긴장. 손끝 스침. 하지만 드라마가 다가왔다.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상사랑 붙어 다니네. 무슨 일이지?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지은은 수아의 어깨에 기대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다. 수아야. 너랑 있으면 나 자신 같아. 수아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야. 그들의 키스는 자연스럽게 왔다. 부드럽고 따뜻한 서울의 불빛 아래 그 순간은 영원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다음 날 사무실. 혜진이 지은을 붙잡았다. 너, 이사랑 무슨 사이야? 조심해. 회사 규정 위반이야. 지은은 동요했다. 그냥 일 이야기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 기업 문화. 로맨스 스캔들은 치명적. 수아도 느꼈다. 미팅 중.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사고 관련 소송. 옛 동료가 다시 나타났다. 수아. 내 승진 막을 거야? 불구 주제에 수아는 이를 악물었다.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과거가 나를 쫓아와. 둘은 더 가까워졌다. 주말. 수아의 아파트에서 영화밤. 브로크백 마운틴을 보며 눈물. 우리도 이렇게 될까 봐 무서워. 지은의 말에 수아가 안았다. 안 돼. 우리는 강해. 그 밤. 그들은 더 깊은 친밀함을 나눴다. 사랑의 절정. 감정의 폭발. 하지만 아침. 수아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수아야. 그 여자 누구야? 집안 망신. 수아는 쫓아냈다. 엄마. 이건 내 삶이야. 갈등이 커졌다. 회사에서 익명 메일. 수아 이사. 장애인인데 무슨 리더십. 지은은 분노해 수아를 위로했다. 너는 최고야. 내가 증명할게. 소문이 폭발했다. 언론에까지 새어나갔다. 한국항공. 장애인 이사 논란. 수아는 이사회 호출. 이사님. 이미지 타격입니다. 수아는 싸웠다. 다양성이 우리 브랜드예요. 지은은 비밀리에 자료를 모았다. 수아의 업적 증명. 하지만 가족 압박이 심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 지은아.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야. 여자랑 정신 차려. 둘은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비밀 여행. 제주도. 바다 앞에서 약속. 영원히 함께. 하지만 돌아와. 옛 동료의 공격. 소송 재개. 수아의 비행 자격 박탈 위기. 지은은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 수아야. 나 믿어. 수아의 무너짐. 병원에서 재활회상. 지은아. 나 포기할까 봐. 지은의 고백. 나도 두려웠어. 하지만 사랑이야. 깊은 대화. 눈물의 밤.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준비. 지은의 스피치 연습. 수아는 내 영웅. 동료들의 지지 모임.
일부가 둘을 응원. 시대가 변했어요. 하지만 보수파의 반발.